아시다시피 몇몇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업계의 거장 리처드 브랜슨은 하룻밤에 5시간씩 자는 반면 아마존 경영자 인드라 누이는 4시간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엄청난 성공의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이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높여서 하루에 딱 2시간만 자는 걸로요. 일단 제 실험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 보죠. 저는 항상 첫 번째 프로젝트를 끝내기 전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좋아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단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판단했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죠. 저는 행복한 아침형 인간인데 사실 별로 흔치 않은 유형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하루에 6시간만 자고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월요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 대신 2시간의 수면을 짧은 낮잠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10분은 너무 짧고 그래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기로 했죠. 고맙게도 제 상사와 제 근무 환경 덕분에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고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는 악몽을 꾸긴 했지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발명한 낮잠 시스템이 효과 만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즉시 잠이 들었고 일어났을 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것 같았고 집중력도 생겼고 일할 준비가 됐다 싶었죠. 좋아요. 실험의 나머지도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그렇죠? 화요일. 알고 보니 인생은 항상 달콤할 수는 없었고 실험 이틀째 되는 날은 훨씬 덜 유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제 생산성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몇 가지 일만을 완료했고 평소에 하던 작업을 어찌 마치고 다음 낮잠 시간이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커져가는 제 우울감에 작은 햇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신만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훨씬 더 빨리 배웠고 매 5분마다 예상 밖의 멋진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3일째는 마치 2일째와 비슷했습니다. 주변의 세상은 잿빛으로 흐려졌고 좀비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미 이전 프로젝트를 마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제 감정 상태였어요. 물론 해야 할 일을 해냈고 어떻게든 꽤 잘 해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이 됐어요.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됐죠. 하지만 전 진정한 낙천주의자예요. 그래서 한 주간 실험을 계속하면 서서히 더 쉬워지겠거니 했어요. 목요일이 제게 정점이었습니다. 몸이 새로운 스케줄에 익숙해져서 낮잠이 좀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단 5분을 자고 나서도 마치 1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건 알지만 하루에 2시간만 잔다면 이것은 큰 진전입니다. 저를 기분 좋게 만든 또 다른 것은 새롭게 확립된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안을 서성거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록에 있는 일을 할 시간, 독서 시간, 운동 시간, 명상 시간뿐 아니라 다른 여러 멋진 활동들을 할 시간도 생겼죠. 조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피곤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3일 더 남았습니다. 금요일. 그런대로 견딜만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에는 다시 우울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실험은 더 이상 재미도 긴장감도 없었고 단조로운 반복으로 변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영화 사랑의 블랙홀처럼 느껴졌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외모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비참함 그 자체였고 눈밑은 엄청나게 부어 있었고 피부는 거무튀튀해지기 시작했어요. 업무 생산성 또한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4일간 저는 지난 2주 동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지만 모두 영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 즐기던 일이 기계적이고 지루한 것으로 변했어요. 이때 저는 제 실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이면 충분할지도 몰라. 좋았어. 하루만 더 해보는 거야. 토요일. 마침내 근무가 없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까지 다 했으니
이제 주말 동안 편히 쉬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나쁜 생각이죠. 저는 자전거를 탔고 하이킹도 했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고 심지어 저녁에는 작은 콘서트에도 갔지만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시간은 최대한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죠.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졸리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저를 꽤 걱정해준 친구들을 오후에 만나서 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 갑자기 저도 답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의도한 모든 작업을 마쳤는데 무엇을 더 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실험을 일주일 내내 계속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날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요일 새벽 2시에 토막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야 일어났는데 최고로 상쾌한 기분이었죠. 네, 저는 실험에 실패했지만 제 주변의 세상은 다시 다채로워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과 잘 쉬었다는 느낌은 밖에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들었죠. 그리고 씁쓸한 심정으로 제 이상한 도전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니었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확실히 별로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불과 5일 만에 한 달치의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너무 지친 상태라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때 했던 일의 대부분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건강이 더 큰 문제였어요. 실제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 시작했고 매일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도 몇 킬로그램 더 늘었어요. 실험 도중에 심한 두통을 겪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증상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에너지가 전혀 없으면 의사소통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제가 한 일을 해보라고 권하지 않을 거예요. 절 믿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수면은 신체의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지 마세요. 수면 패턴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